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30대 가장이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랑 마트에 가서 이제 우유랑 이제 사과 몇 개, 그래서 한 10,000원어치를 이제 훔치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이 주인장한테 이제 울면서 이제 빈 거죠. 사정을 이제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홀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자식이 2명이 있는데 본인이 택시기사를 하다가 갑상선이랑 당뇨 때문에 6개월간 일을 쉬게 돼서 먹을 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먹을 거를 이제 훔치게 됐다가 적발된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보는데 굉장히 약간 저도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예. 이게 만약에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면 그냥 절도죠 뭐. 근데 스토리가 들어갔잖아요. 삶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범죄라기보다는 약간 사회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맞진 않지만 저는 이게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스토리텔링으로 설득의 고수가 되라입니다. 이게 예시가 조금 그분들이 이제 일부러 스토리를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도 필요하고 그냥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목을 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좋아하는지 예시를 들으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막 역사 강의를 합니다. 1900 몇십 년대 뭐가 일어났고 1900 뭐가 일어났고 무슨 정책이 있었고 얘기를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야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눈이 막 떠지죠. 갑자기. 왜냐? 우리가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확 떠진다 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성공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이런 스토리를 설득의 기교로 많이 활용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정치가들이나 아니면 수업을 굉장히 잘하는 교사들은 스토리텔링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책에서 나온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이 현대에 나오는 제품들은 퀄리티가 다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감성이 필요한데 이 감성을 심어주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품의 이용 가치보다 이 정서적 가치에 소비자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애플 감성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이 스토리가 쉽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게 훨씬 각인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 책에서 스토리의 힘으로 예시를 든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맹인인데 이게 푯말에다가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푼도 안 도와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스토리를 여기다 딱 심은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런 문구를 딱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적선을 딱 해주더라. 그런 예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스토리는 과연 어떤 스토리인가? 우리들은 약간 알려지지 않은,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고요. 기이한 에피소드랑 그리고 반전의 구성,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옆집에 있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나와서 우리 집을 10분간 째려보다가 들어갑니다. 갑자기 관심이 확 끌리잖아요. 마지막에 이런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사실 뭐 할아버지였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반전들이 딱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흡입력이 딱 생긴다 이거죠. 근데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이 스토리 속에 인물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뭐 연애 영화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 남자 주인공이었. 뭐 그런 감정이입을 시키면서 그런 영화를 보잖아요.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중요한 게 이미지를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를 하고 그리고 말로만 할 때는 이 배경을 상상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민수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민수는 동물이 그려진 담벼락을 따라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 무궁화가 핀 돌담길을 따라 학교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끔. 그게 스토리를 각인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스토리라는 거는 사실 유튜버로서는 쓰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유튜버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요. 만약에 유튜버가 아니다, 일반적인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부모인 경우 또 스토리를 쓰면 좋다라는 거죠. 어떤 스토리를 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식한테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스토리는 설득의 기술로 쓰이는 거니까 그냥 야 공부해야지 큰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은 처음에는 너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어. 걔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못했어.
근데 어떤 기회로 인해서 뭐 어떻게 공부를 막 했더니 자기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냥 공부해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예시를 든 게 하나 있어요. 이 저자가 학창 시절 때 이제 사진 동아리인데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가서 이제 지원금을 달라고 했더니 씨도 안 먹히도 하라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잘 안 해주지? 해가지고 전략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잘할 겁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략을 바꿔서 사진을 한 장 딱 가져갔대요. 뭔 사진을 가져갔냐면 철도원하고 딸이 있는 사진을 딱 가져갔는데 사진이 딱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철도원이라서 시간을 내서 딸과 시간을 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딸의 기억에는 아빠가 철도원일 때의 기억만 남아있고 그리고 본인이 성인이 되면서 아빠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 딸의 기억은 4살에 멈춰있다. 근데 우리가 찍은 거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뭐 추억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담당 임직원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동아리 지원금을 줬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뭐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알리바바의 마윈이 뭐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하는 말,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뭐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다양히 있어서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술술 읽히고. 그리고 사실 이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이제 깨닫게 됐고요. 특히나 유튜버로서. 하지만 저는 스토리가 없죠. 그게 조금 문제네요.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짜기 위한 전략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배경이라든가 영상 이런 거 제외하고도 스토리 내에 사랑과 열정, 갈등, 극대화, 그리고 고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근데 이런 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저는 내가 말주변이 굉장히 없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 때문에 샀어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연사로 나갈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아마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고 사람들의 주의를 확 잡아 끈 다음에 얘기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 했죠. 좀 부끄럽더라고요. 다음번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뭐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이유 말이죠. 제 책을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실용서적이죠. 저는 뭐 약간 소설이나 재미를 위한 책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무협지를 거의 한 3,000권 이상을 봤기 때문에 재미를 위한 책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똑똑해질 수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똑똑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많이 이제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주 놀러 오십시오.